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탈새마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새마을과라는 이름은 빼기로 했습니다. DGB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명성을 높이자는 내용인데 대구은행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가오기자 보물인 안동 임청각이 일제강점기 이전의 옛 모습으로 복원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절기상으로 상강인 오늘 대구와 경북은 날이 흐린 가운데 잠시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하늘은 풀리겠지만 날은 계속 쌀쌀하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날이 대체로 서늘한 가운데 빗방울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안개와 연무로 인해 우리 지역 흐린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낮 한때 경북 서부 내륙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대구와 그 외 경북 지역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쭉 이어지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상강인 오늘도 우리 지역 아침부터 바람이 차갑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2도, 안동은 8도를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은 19도로 어제와 날이 비슷하겠는데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지만 잔뜩 찌푸린 하늘에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다가 금요일에 우리 지역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 시비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시민들께 정말로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재판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시장이 시장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유사한 사례의 구형과 선고 형량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이 만약 예비후보 신분을 유지했다면 상당 부분 죄가 안 되는 행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한 지지 발언은 관련 영상이 확보돼 증거가 명백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사와 변호인 측이 증인들의 증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검찰과 권 시장 측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양형이 관건입니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탈새마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과 탄신제 불참 선언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새마을과라는 이름을 빼기로 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가 새마을과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새마을과를 없애고 문화체육관광국에 시민공동체과를 만들어 새마을 관련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아예 새마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계가 한 개 따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새마을과에 대한 폐지는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구미시장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세계 그 후진국의 또 어떤 그 르네상스 운동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과연 어떻게 폐지할 수 있는지 저희들 의문이 갑니다. 새마을과 폐지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의회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래 우리가 보니까 지방에서 내놓은 그 입법 예고에 대해서는 구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구미시장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세용 시장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과 탄신제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구미 지역 진보와 보수단체 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행장 선임과 추천 절차 등을 바꾸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명성을 높이자는 내용인데 대구은행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DGB 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금요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대구은행장을 포함한 CEO 추천을 사회이사가 아닌 주주 등으로 구성된 지주사 CEO 추천위가 맡고 사회이사 추천은 외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바뀐 지주 규정을 각 계열사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은행 이사회 일부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김진탁 은행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금융지주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며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은행 경영에 대한 감독권이 사회이사 중심에서 DGB 지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입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간부들로 구성된 제2노조는 금융지주 중심 지배구조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자금과 채용비리 혐의로 은행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 끝에 나온 개정안을 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차기 은행장 선임과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은 또다시 고비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내년부터 경북 지역의 모든 초중학교에 의무급식이 시행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학교 의무급식 도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09억 원 늘려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학교로 의무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가옥이면서 보물 제182호인 안동의 임청각에 복원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280억 원을 투입해서 일제강점기 이전의 옛 모습으로 정비됩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임청각은 석주 이상용 선생이 만주 무장투쟁을 떠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 집을 내놓고 아들과 손자 등 10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청각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임청각 보고는 급물살을 타고 지난해 11월 정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년여 만에 복원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임청각 주변에 멸실된 임청각의 분가 3동을 35억 원으로 복원하고 철도 개설로 훼손된 주변 지형과 수목, 나루터를 22억 원으로 복원합니다. 또 70억 원으로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을 건립하고 주차장과 관람로, 소방시설 등 관람 편의시설도 재정비합니다. 특히 순조로운 임청각 복원을 위해서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철로의 이전과 철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2020년 말에 우선 개통됩니다. 개통에 맞춰 설계 용역과 발굴 조사를 마치고 이후 해성 건물과 지형, 경관 복원 등이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임청각이 복원되면 안동은 세계 보편사적인 가치인 독립운동 컨텐츠를 온전히 보유하는 성지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 주권 회복 그리고 독립정신을 기리는 살아있는 장소로서 일제강점기에 철도 개설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을 해서 나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사의 배움터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고향을 등지면서 애환의 역사로 변방에 머물렀던 임청각이 110여 년이 지난 이제 역사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번째로 대구와 경북 지역 방문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대구시당에서 당직자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경북대학교와 시교육청에서 2차례 특강을 갖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경주 민생 투어와 지난달 구미 산단과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이은 세 번째 대구 경북 방문입니다.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뒤 당 개혁 작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취임 100일을 맞아 당 개혁 방향과 인적 쇄신 등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동부소방서 등 공공기관 이전터 개발 방향을 찾는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대구 디자인센터 8층에서 열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일본의 공공부지, 천안과 청주의 개발 사례와 함께 대구 공공시설 이전터의 현황과 개발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 한국도시설계학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오늘 세미나는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중소규모 건설 현장 76곳을 점검한 결과 59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37곳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2곳의 사업주는 형사 입건했습니다. 노동청은 또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 18곳에는 과태료 2,700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 23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환경미화원 공채 경쟁률이 35.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달서구가 최근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원서 접수를 마감했더니 남자 5명 모집에 177명이 지원했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28일 체력 검사를 해 최종 선발 인원의 4배인 20명을 선발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날이 서늘하겠고 빗방울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안개와 연무로 인해 우리 지역 흐린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낮 한때 경북 서부 내륙은 5mm 미만의 비가 떨어지겠고 대구와 경북도 곳곳에 빗방울이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쭉 이어지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상강인 오늘도 아침부터 날이 꽤 쌀쌀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2도, 안동은 8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안동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잔뜩 찌푸린 하늘에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아침부터 날이 흐리고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늦은 오후가 돼서야 조금씩 하늘이 풀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12도, 청도 1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0도, 청도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8도, 구미 9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19도, 구미 2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8도, 영주 5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에는 안동 19도, 영주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다가 금요일에 우리 지역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